아 진짜 이걸로 수업할걸. 아무튼 그래서 오늘 수업하고서 아까 쉬는 타임? 수업 없는 타임에 수업 준비하면서 영상 돌려보니까 얘도 잘 보이더라고. 완전 뿌였는데 진짜 이걸로 할걸. 지금까지 좀 약간 헛된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우리가 집합이 뭐였는지를 먼저 보면은 집합은 그냥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물론 정의는 아니지만 근데 모아놓는데 그냥 내 맘대로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모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번처럼 작은 홀수라고 하면 작다의 기준은 모호하죠. 누구한테는 작은 홀수가 해봤자 뭐 13579 정도일 수 있지만 누가 보기에는 야 두 자릿수 정도까지는 작지. 그래서 99까지는 작은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작다의 기준은 모호하니까 명확하지 않아서 X. 이번에 이태리 요리를 맛있게 만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맛있다의 기준은 사실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모든 떡볶이를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맛없다고 느낀 게 딱 한 게 있어요.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기 뭐지? 약간 민속촌 같은 데 가면 약간 외국인 상대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상한 거 말고 맛없다고 느낀 적이 저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맛있다의 기준은 모호하니까 얘는 X. 노래를 잘한다도 우리가 보기에는 잘하는 걸로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노래를 겁나 잘하는 가수가 보기에는 저거밖에 못 부르는데 내가 잘 부르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X. 모호하니까. 근데 3월에 태어났다는 명확하죠. 저는 1월생이니까 태어나지 않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까 얘는 괜찮아요. 그리고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자연수는 비록 없지만 어쨌든 기준은 명확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공집합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거 공집합이 될 거니까 집합이 맞긴 맞습니다. 집합인 거를 모두 고르라고 하면 4번이랑 5번을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기호라는 거를 배웠는데 이 원소기호가 뜻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집합은요 커다란 그 집단을 의미하는 거라서 대문자 알파벳으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가 대문자 A, 대문자 B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저때 집합을 원소나열법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4의 양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A는 4, 8, 12 해서 모두 4의 배수가 들어있는 집합이 될 것이고 B는 8의 양의 합수라고 했으니까 8의 양의 합수는 1, 2, 4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거를 배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소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A가 1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A가 1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거 원소가 아니다의 기호를 썼고요. 근데 4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4는 가지고 있으니까 A가 4는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얘를 골라보면 1번은 틀렸죠. 1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틀렸고 B가 1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틀렸죠. B가 5를 가지고 있다. 근데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틀렸죠. A한테 6이 없다. 6이 없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고 B가 8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말은 4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원소까지 괜찮으시죠? 이거는 문제 푸는 팁을 조금 알아야 돼서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수업 때 얘기하긴 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게 바꾸는 방법은 원소나열법으로 쓰는 게 우리 눈에 익숙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럼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5개의 조건제시법을 전부 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꿨을 때 얘랑 똑같으면 되죠. 그래서 1번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2, 2, 3, 9 이하의 홀수니까 그냥 여기서 쓸게요. 3, 5, 7, 9가 돼요. 근데 3, 5, 7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랑 다르게 생겼으니까 1번은 아닌 거죠. 2번도 2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는 3부터 시작해서 5, 7, 9까지 총 4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n에다가 1, 2, 3을 넣으면 1을 넣었을 때 2는 2, 2 더하기 2는 3 2를 대입하면 2, 2, 4, 4 더하기 1은 5 3을 대입하면 2, 3은 6, 6 더하기 1은 7 해서 얘가 정답이에요. 그리고 다음 것도 해볼게요. 자, 10보다 작은 소수라고 했는데 10보다 작은 소수는 3, 5, 7이 있지만 2, 3, 5, 7이라서 아니죠.
2를 가지고 있어서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0보다 크고 그보다 작은 홀수에는 3, 5, 7이 들어있지만 1도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소분해법으로 바꾸는 거는 일단 패스하고요. 그리고 이거 10번은 그냥 결국은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랑 5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얘가 이거 소인수분해하면 이거 3 들어있어서 안 돼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냥 그 해석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합을 총 3가지를 배웠었는데 유한집합, 무한집합, 그리고 유한집합 중에 하나인 공집합이라는 아이를 배웠어요. 목풍으로 좀 설명할게요. 공집합이라는 아이까지 배웠는데 그때 내가 주의하라고 했던 건 메타몽을 조심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공집합처럼 생겼지만 정말 공집합의 역할을 하지 않는 아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한집합인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이 유한집합은요 여기에는 공집합도 포함해서 골라줘야 한다는 거 이거 꼭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되게 생각보다 무의식에서 실수가 나오는데 이 집합이라는 단원이 여러분이 몰라서 틀리는 케이스는 사실 적을 거예요. 근데 실수로 그냥 무의식으로 공집합이니까 아니고 하다가 내가 왜 이거 아니라고 했지?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자, 기억은 10보다 큰 홀수인데 10보다 큰 홀수면 11, 13, 15, 17 해서 엄청 많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집합이니까 유한집합이 아니고 니은은 공집합으로 착각했더라도 이건 골라야 돼요. 공집합도 유한집합 중에 하나니까. 근데 이거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얘기했죠. 공집합이 공집합의 역할을 하려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 있어야 공집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집합이고 근데 만약에 집합기원에 얘가 들어있으면은 얘는 안에 뭔가가 있었는데 걔가 얘를 따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공집합처럼 생긴 기호일 뿐 공집합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저거를 원소로 갖는 거지 저희가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원소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1개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원소가 1개인 집합이니까 얘는 유한집합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홀수는 분명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공집합인데 어쨌든 공집합도 유한집합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 이것도 유한집합 중에 하나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리을에 n에다가 자연수를 넣으랬는데 1, 2, 3, 4 해서 끝이 없죠. 어쨌든 자연수부터가 끝이 없고 그럼 넣다 보면 2, 4, 6, 8, 10, 12 해서 엄청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집합이에요. 그럼 유한집합인 거를 고르라고 하면 니은이랑 디귿 이렇게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12번은 패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스텝 1 정도는 여러분이 잘 하실 것 같고 스텝 2를 볼 거예요. 안 하신 분은 해보세요 다시. 오늘 내가 숙제 강사를 크게 하지 않겠지만 오늘 수업 끝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의 숙제는 꼭 일, 월, 화 3일 동안 웬만하면 내일 끝내버리세요. 왜냐면 월요일쯤에 하려고 하면은 가뜩이나 수요일까지 시간이 촉박해지는데 월화 동안 평일에 하면 학교 끝나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시간이 모자란 데다가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까먹진 않죠. 그래서 막 맞아 읽어야지. 근데 여기서 뭐 선생님이 말했던 것 같은데 뭐더라? 이러고 이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영상 찾아보고 문제 푸는데 속도 오래 걸리고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더 걸려요. 그래서 차라리 일요일에 후다닥 끝내버리는 게 월화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일단 4번을 볼 건데 자, 4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4번은 집합 A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얘가 2개를 뽑아가지고 더하겠대요. 근데 대신에 똑같지 않은 걸로 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저런 문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더하기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저기서 얘가 여기서 보면은 x랑 y가 다르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a 이렇게는 안 뽑는 거예요. 다른 것만 2개 뽑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거를 2개 뽑게 되는 곳은 애초에 보지도 않을 거예요.
다른 것만 두 개 뽑겠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다른 거를 뽑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입력을 해보면 여기는 A랑 B를 더한 것이니까 A 플러스 B, 여기는 A랑 C를 더한 것이니까 A 플러스 C, 여기는 A 플러스 B, 여기는 A 플러스 C, 여기는 B 플러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채워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뭔지를 이제 봤는데, 궁금한 거는 집합 A의 원소, 즉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각각 뭐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저거를 채웠을 때 뭐가 제일 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임의로 정하죠. 우리는 임의로 얘가 제일 크다고 할게요. B가 그 다음으로 크고 A가 그 다음으로 크다라고 임의로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A, B, C를 짝을 지어줄 게 아니라 셋 중에 제일 큰 것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놓고, 자, 그러면 더한 값들도 당연히 이 순서대로 점점 작아지니까 A랑 B 두 개를 더한 게 제일 작겠죠? 그러면은 B랑 C를 더한 게 제일 크겠죠? 숫자 크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 더하기 B가 제일 작을 거예요. 근데 더해서 나오는 게 지금 A 플러스 B, A 플러스 C, B 플러스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각각 6, 9, 11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풀 줄 모른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몰라요. 이거 제가 고2부터 이거 많이 나와가지고 설명 많이 해주는 거라. 근데 이거를 고1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뭐지? 얼추 한 2, 4, 7, 딱 맞네? 하고서 2, 4, 7, 그래서 작은 7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쨌든 저 세 개가 각각 얘네 세 개가 될 텐데 A 플러스 B가 제일 작다는 걸 아니까 얘가 제일 작은 6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작은 건 A 플러스 C죠. A 플러스 C가 그 다음으로 작은데 A 플러스 C는 그럼 9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B 플러스 C가 제일 클 텐데 B 플러스 C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더할 거예요.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자, A가 2개예요. 그럼 2A가 되겠죠? B가 2개예요. 2B가 되겠죠? C가 2개예요. 2C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했는데, 그게 뭐냐면 26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2로 나눠보세요. 2로 나눠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3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근데 아까 우리 맨 처음에 A 플러스 B가 6이라고 그랬네? 그럼 6에다가 C를 더한 게 13인 거니까 C는 7이겠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근데 여기서 B 플러스 C가 11이라고 그랬네? 그럼 11에다가 A를 더한 게 13이니까 얘는 2가 되겠다. 그러면 다 더한 게 13이라고 그랬는데 얘랑 얘가 더한 게 9니까 얘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A가 갖고 있던 원소가 2, 4, 7이었구나.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걸 원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건 7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제가 당연히 A, B, C를 구하시오는 낼 수가 없어요. 낸다면 이런 조건을 주겠죠. 단 C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이거를 주지 않는 이상 문제가 A, B, C를 구하라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조건이 모자라서 구할 수가 없거든요. 5번은 해보면 될 것 같고 6번은 설명할 건데요. 이 6번이 참 애매한 게 뭔가 좀 엄청 어렵진 않거든요. 내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혼자 풀면 잘 안 풀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예요. 그런 거 수학 가다 보면 항상 있잖아요. 아닌가? 그냥 발을 셀 수 있는데 이게 어금니에 닿는 혀에 분염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아파요. 어떡하지? 정말 솔직히 좀 양치하고 싶어. 양치하면 좀 괜찮아지는데. 그래서 발음이 세거나 제가 말을 멈추면 너무 아파서 멈춘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자, 6번은 이거는 진짜 이상하게 문제를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A가 공집합이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를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기준은 이 친구입니다. 스몰 a라는 애가 뭔진 모르겠지만 이 집합 A의 원소였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집합 A가 원소를 몇 개 갖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 A를 일단 구할 건데 그 전에 여기서 얘가 자연수만 원소를 가진대요. 그럼 이 스몰 a는 제 대문자 a라고 해야 되나? 집합 a의 원소니까 얘는 자연수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a분의 81이 집합 a의 원소래. 그럼 이것도 자연수겠네? 왜냐면 집합 a는 자연수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건 자연수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수가 자연수가 된다가 의미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a분의 81이 자연수라는 것은 얘가 분모가 분자에 의해서 약분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재해석하면 a가 81의 약수만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81의 약수여야만 약분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가 81의 약수가 뭐가 있는지 구해보면 1, 3, 9, 27, 81, 5개예요. 그래서 우리는 A에다가 이거 5개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거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와중에 세트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스몰 A에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자동으로 1을 원소로 가지면 81도 원소로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1을 혼자 가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합 A가 이렇게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을 원소로 가지면 자동으로 이 스몰 a에 1을 대입한 81을 원소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이랑 81은 항상 같이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할 건데 일단은 그러면 집합 a가 원소를 몇 개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공집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원소가 한 개인 것부터 가볼게요. 자, 근데 원소가 한 개일 수 있는지를 찾는 방법은 이 1의 짝꿍은요 1을 넣었을 때 81이 나오니까 81이에요. 이렇게 하죠. 1의 짝꿍은 81이에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해보면 3의 짝꿍은 27이에요. 그리고 9는요 A에다가 9를 넣잖아요. 그럼 9나 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만 혼자 있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3은 27이랑 같이 1은 81이랑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원소가 한 개가 되려면 얘네가 들어가면 무조건 2개씩 들어가니까 원소가 한 개가 나오는 방법은 9만 혼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소가 한 개인 건 9만 있는 거 밖에 없어요. 다음은 원소가 2개인 걸 볼게요. 자, 원소가 2개인 건요 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료 2개 짝지어진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원소가 2개인 거는 1이랑 81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재료 3이랑 27을 가져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원소가 2개인 거는. 다음은 원소가 3개. 자, 원소가 3개가 되려면요 여기서 2개가 세트인 거 하나에다가 9를 같이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이 만나서 1, 9, 18을 만들든지 아니면 얘네 둘이 만나서 3, 9, 27을 만들든지 이렇게 2가지 케이스가 원소를 3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원소가 4개인 걸 볼게요. 원소가 4개가 되려면 여기서 1이랑 81 세트랑 3, 20 세트랑 나 왜 18이라 썼어? 무의식적으로 보였어. 이거예요. 왜 말 안 해줘? 자, 그래서 원소가 4개가 되려면 이렇게 줄줄 짝지어진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4개인 거는 1이랑 81, 얘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9가 들어가면 홀수기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원소가 5개인 거가 끝이에요. 왜냐면 3의 약수, 81의 약수가 5개가 끝이니까. 그래서 원소가 5개가 되려면 이거 5개를 모두 가지고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집합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문제죠? 그 안 내렸어, 그래서. A가요. 응. 하나를 지정해
했을 때 응. 또 A분의 81이라는 것도 따라오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러면 원소 3개랑 5개는 그 A가 하나만 지정된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를 다 넣어줘도 돼. 집합이라는 거지. 그래서 상관없어.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숫자를 다 넣어놓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굳이 다 얘처럼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굳이 다 가져가지 않고 2개만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성립은 하는 거니까 다 구해준 거지. 1개짜리부터 5개짜리까지. 그러면 A는 미지수 1개가 아니에요? 미지수여서 여러 가지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미지수이기 때문에. 미지수라서. 자, 이제 그 다음 거는 필수 예제를 쭉 설명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예습을 해오라고 했었는데 웬만하면은 발전 예제가 아니군요. 확인 체크 말고 필수 예제 위주로 예습을 해와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아파. 젠장. 필수 예제 7번부터 근데 뭐야?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원소를 설명을 해주고 부분집합을 설명을 해줬는데 섞여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 필수예제 7번이고 이거 새로 배운 개념에 대해서 첫 번째 필수예제잖아요. 학생들 오답률 제일 높은 문제가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습하다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야? 뭐야?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또 있어. 뭐야? 공집합이 또 들어있는데 메타봉인가? 약간 이러면서 문제를 풀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이거를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여서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겁니다. 잘 안 지워지는데요? 잠시만요. 자, 지금 저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이 뭐였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A라는 주머니에다가 모두 넣어놓은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문제가 안 풀리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넣어볼게요. 승찬아, 힘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다 집어넣을 건데 지금 쟤는요 공집합처럼 생긴 애를 가지고 있죠. 얘기했지. 공집합은 혼자 있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랑 같이 있는 건 공집합이 아니라 공집합을 따라하는 애다 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1도 가지고 있고요 2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건요 얘가 한 덩어리예요. 분해하면 안 돼요. 1, 2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생긴 애가 그냥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소를 총 4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공집합 따라하는 애 1, 2, 그리고 이거 중괄호 안에 1, 2가 들어있는 아이.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여서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집합 A는요 이걸 원소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집합처럼 생긴 애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라고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1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1, 2가 들어있는 이 주머니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4가지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부분집합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부분집합으로 표현할 때는 그러면 이 4개 있죠. 이 4개를 잘 조합해서 만들면 돼요. 근데 공집합도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그럼 많이 헷갈려요. 이거랑 다른 애예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부분집합 비율이라는 거는 얘가 둘 다 집합이란 뜻이에요. 얘도 집합이고요 얘도 집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합인데 이 모양을 가질 수 있는 건 공집합뿐이죠. 그래서 이건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소 기호에는요 오른쪽에 오는 거는 집합인데요 왼쪽에 오는 거는 집합이 아니라 원소, 즉 그 집합이 가지고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많이 헷갈려요. 이거 아무래도 얘랑 얘랑 혼동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약간 팁이라기엔 좀 뭐한데 저기 1번은 그럼 맞는 말이거든요. 제가 써놨잖아요. 1번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2번을 보면 2번이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2번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2번에 있는 얘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려면 이거 다르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게 집합기호죠.
왜냐면 얘가 부분집합 기호니까 이게 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안에 얘가 원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얘가 A의 원소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맞다며 1번에서. 그럼 2번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 2번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3번인데 3번에서 얘가 뭘로 바뀌느냐면 얘가 이 1만 있거나 아니면 얘가 부분집합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얘가 의미하는 거는 내가 주머니에 이런 식으로 있었어야 돼요. 주머니에 이렇게 생긴 애가 들어있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 1, 2가 같이 들어있는 애는 있는데 1만 들어있는 애는 없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3번이. 4번은 맞죠? 이게 하나의 원소니까 맞는 말이고 5번은 저거 아니 이거 원소잖아요. 이거 틀렸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부분집합이죠? 그럼 이게 집합이에요. 그럼 A가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서 얘를 다른 말로 하면 1이 A의 원소이고 2가 A의 원소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헷갈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 쉽네요 하고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친구들은 보자마자 푸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머리가 좀 아픈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실수로 틀리진 않아요. 대부분 실수로 틀리진 않고 약간 3개는 알겠는데 2개를 모르겠다.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래서 틀리는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방법을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저걸로 보기가 너무 힘들면 제가 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잘 안 보인다 싶으면 부분집합에 있는 거를 원소기호로 바꿔주세요. 즉 이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이 원소기호를 사용한 걸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보면 괜히 헷갈리니까 이거를 원소기호로 바꿔놓는 게 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하고 갈 건데 그래서 이거를 20번을 해주시면 돼요. 푸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해보세요. 만약에 풀어서 맞았으면은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풀어서 맞았다면 정말 혼자 예습했는데도 이해를 한 거고 아니 나 그냥 뭔가 이거 맞아서 했는데 맞았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이번에 시간을 좀 드릴게요. 혹시 위에 틀린 거 있으시면 그거 풀고 계셔도 되고 내 말은 20번이 아무래도 문제에 많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는 없고요. 쉽게 있어요. 조금 더. 내 기억엔. 근데 1년 전이라 8개월 됐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1번을 맞겠죠? 그럼 2번이 틀린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또 하나 또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답은 제 기억에 4번인데 볼게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이거 내가 살짝 보고 넘어갔을 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무조건 맞는 말은 일단 2번은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부분집합 내가 설명해줄 때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S네? A가 아니라 S가 뭘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공집합 따라하고 있는 메타봉 0 0이 들어있는 괄호 그리고 1
이렇게 4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일부분을 따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이거 4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따오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거니까 그건 공집합이 된다 라고 해서 이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이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원소기호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원소기호를 표현을 해보면 지금 공집합 따라하고 있는 메타몽이 S의 원소이다. 0이 S의 원소이다. 그리고 이렇게 0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S의 원소이다. 그리고 1이 S의 원소이다. 이렇게 4개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이것만 보자마자 1번, 3번은 맞는 말이 돼요. 그죠? 1번, 3번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그럼 나머지는 집합으로 된 애들인데 저거를 원소로 바꿔볼게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럼 얘를 원소 기호로 바꾸게 되면요. 이거 부분집합 기호를 하나를 떼면 되고요. 얘가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셈인 거고 얘는 이게 부분집합이니까 0이랑 얘를 원소로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0이 S의 원소이고 얘가 원소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0도 0이 들어있는 집합도 전부 다 원소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전부 다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건데 원소로 가지지 않는다고 한 4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분집합이 보기 편하시면 부분집합인 채로 보셔도 돼요. 꼭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게 맞아요. 중괄호가 부분집합 기호예요? 집합을 의미하는 기호. 근데 그래서 이 부분집합 기호가 달려있으면 얘가 집합 기호가 자동으로 하나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공집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원소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럼 얘가 집합 기호 안에 얘네 2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얘네가 각각 다 원소가 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내가 재해석을 한 거지. 집합 기호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래도 예습하면서 하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방정식이거든요. 그죠?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A가 가지고 있는 건 B한테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A는 B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일부분을 따온 거니까 A가 가지고 있는 건 B한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얘가 지금 1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얘는 모르지만 1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데 A가 1을 가지고 있다는 건 B도 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경우를 2개로 나눌 수가 있죠. 얘가 1인 경우, 얘가 1인 경우. 얘는 3이니까 아니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경우와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지를 보니까 넘겼는데 근데 우리가 A는 실수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죠? 그럼 이 경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넘기니까 A가 0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시작할 때 경우는 2가지가 나왔지만 조건에 맞지 않는 게 하나가 생기게 되면서 A 값은 하나로 단정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A는 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서로 같은 집합이 더 좋아요. 뭐하기가? 문제 풀기가. 왜냐면 완전 똑같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A가 B랑 똑같대요. A가 B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둘이 가지고 있는 게 똑같다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있으면 얘도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와 동시에 우리가 B가 3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그럼 3이어야 돼요. 이건 이미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식. 두 번째 세울 수 있는 식은 얘가 3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쭉 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아, 고 2가 2 이렇게 쓰지 말랬어. 못생겼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연결해서 인수분해 해보면 근데 우리는 이 하얀색과 이 민트색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둘이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고 있는 숫자는 1이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게 1이기 때문에 답은 1이다. 그래서 A의 후보는 되게 많긴 했어요.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되게 많았지만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하나로 단정된다. 그럼 만약에 풀었는데 다 다르나? 뭔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설명할 것은 23번에 있는 말인데요. 23번에 저기 제일 오른쪽을 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도 포함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서로 같은 집합임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빠르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빠르게 이야기하긴 했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A랑 B가 똑같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 5가 있네요. 근데 얘가 4가 있다는 건 얘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얘네가 2, 5가 뭐가 될지는 모르니까 그걸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얘를 4로 만들어서 A의 후보를 줄이는 게 좋을 겁니다. 23번 맞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다시 푸는 거는 중요해서 다시 푸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저거예요. A랑 B가 똑같다라는 거를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시작! 일단 제가 4가 나온다고 식을 세워서 A의 후보를 추려주세요. 그럼 A의 후보를 찾았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럼 지금 A의 후보를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A의 후보를 어떻게 줄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대입해보세요. 모든 A에다가 대입해보시면 성립하는 A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응? 하면서 앞에 거 좀 꺼주고. 위에 거, 앞에 거가 있는 거. 자. 그래서 A의 후보를 추리게 되면 이 4를 이항시켜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인데 얘를 인수분해하면 A 이거 먼저 되죠. 마사를 먼저 써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서 A의 후보를 마이너스 1이랑 4까지 추렸을 거예요. 이렇게 추릴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근데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수도 있는데 1이랑 4를 경우를 나눠서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합 A랑 집합 B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자, 집합 A에 있는 스몰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게 되면 4, 0, 3이 돼요.
원래 작은 것부터 써야 되는데 그냥 넣었어요. 헷갈릴까봐. 자, 그 다음에 B는요. 2, 5는 이미 있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당연히 4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4가 나오는 애를 찾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문제에서 A랑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했는데 너무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이 1번의 선택지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같은 집합이 안 나오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A에다가 4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A가 가지게 되는 거는요. 4를 저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4, 5, 2를 가져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B는 마찬가지로 2, 5, 4를 가져가게 되죠. 그럼 지금 보니까 2 똑같고 5 똑같고 4 똑같네요. 그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4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4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는 물론 2개였지만 문제의 조건을 성립시키는 A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2개 다 성립하면 어떡해요? 답이 2개인가 봐요. 간단하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중에서 원소가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집합이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텐데 집합을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이 저번에 배웠던 2의 n제곱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집합의 개수. 집합의 개수니까 우리는 둘 다 2의 n제곱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근데 이건 유형이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시험이나 이런 걸로 할 때 문제가 섞여 있잖아요. 그럼 섞여 있으면 정말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집합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닌데도 2의 n제곱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집합 개수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원소가 몇 개인지를 쓴다던가 그런 느낌으로 많이 틀립니다. 자, 1번 제가 얘기했었죠. 반드시 원소로 갖든지 가지지 않던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안 가지는 걸로 문제를 풀어라라고 했어요. 그럼 5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3, 6은 가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조건 상관없이 다 지워버리자라고 했었죠. 근데 그게 2개가 남았다는 건 2의 2제곱을 하라는 뜻이어서 정답은 4개가 됩니다. 이제 끝이고. 근데 여기서 2번이 좀 중요해서 자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갖는다라는 거는요. 선생님 그러면 적어도 한 개니까 홀수가 한 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를 다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의 상황을 빼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나온다를 반대말로 하면 홀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홀수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황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준다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전체 집합의 개수는 원소가 5개이기 때문에 전체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입니다. 거기서 반대 상황을 빼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개의 홀수의 반대는 방금 뭐라고 했었냐면 홀수를 가지지 않는 상황. 그럼 홀수를 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홀수를 다 지우고 구하게 되면 2의 제곱을 빼야 되겠죠. 근데 2의 5제곱은 32고 2의 제곱은 4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8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풀고 갈 건데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당연히 25번을 풀어주시면 돼요. 금방 할 것 같은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전체 개수에서 반대를 빼줘야 되죠. 전체 개수는 얘는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2의 4제곱을 해서 16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적어도 한 개의 소수라고 했는데 그런 반대 상황은 소수가 하나도 없는 상황.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수는 2, 3, 5 이렇게 3개예요. 그럼 4만 소수가 아니니까 결국은 2를 빼서 답은 14개가 됩니다. 14가 정답이에요. 16 빼기 2에서 14입니다. 이거는 중요한데 아마 문제가 해석이 안 됐을 거예요. 필수의 11번에서는요.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근데 이 x라는 집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x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개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a가 x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거요. 그러면은 a가 x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x는요 a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a가 이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x도 무조건 2랑 4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 근데 지금 b가 조건유실법이네요. 불편하니까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2의 양의 합수니까 이렇게 6개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x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우리는 결국 b의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돼요.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부분집합을 구해줘야 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라는 부분집합은 2랑 4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b가 가지고 있는 6개 중에서 x의 조건인 2랑 4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이걸 2개를 지으니까 하나 둘셋 4개가 남았으니 정답은 2의 4제곱인 16개가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정이 풀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느냐? A가 가지고 있는 거를 지우고 2의 n제곱 해주시면 돼요. 그냥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숙제로 하면서. 이거 연습 문제랑 같이 할 거거든요. 지금 문제풀이 쉼없이 달려서 제가 계속 설명해가지고 좀 지쳤을 것 같아서 한 3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왜냐면 이건 좀 복잡해서 내일 시켜야 돼요. 또 설명만 쭉 할 거거든요. 한 45분 정도.